요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방법이 뭔가, 또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뭔가, 우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선 힘과 용기를 준 사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봅시다. 우선 저는 그 옛날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 32대 대통령이죠. 2차 대전 때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 부인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가 계셨는데, 사실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 걸렸어요. 성인 때도 네, 39살에 걸렸어요. 그렇게 젊어서 걸렸네.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졌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절망에 빠졌는데, 어느 날 두 분이 이제 휠체어를 부인이 밀고 산책을 나가면서 부인이 상당히 격려를 했답니다. 이제 시작인데 당신은 바뀐 게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헤어나질 못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난 앞으로 영원히 불구자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당신 날 사랑하겠소? 그랬더니 부인 하는 말, 제가 여태까지 당신 다리만 보고 사랑했던 거 아니잖아요. 상당히 재치 있는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기운을 얻고 맞아. 승승장구했다는 얘기가 있죠.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4선까지 했어요. 4선을 했죠. 처음으로.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전에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테너 가수 카루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래 그렇게 음악 소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카루소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루는 음악 지도하다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넌 다른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음악 갖고는 좀 아무래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의기가 죽어가지고 어머니인데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 듣으니까, 아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목청이 큰데, 그러니까 엄청난 장점인데 그 장점을 살리면 되지. 지금 음악 뭐 그런 얘기는 너가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격려를 해서 그때부터 카루소가 계속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대우의 부장으로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차제에 관두고 이제 독립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갑자기 사표를 냈으니까 집에서 우선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여보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뭘 해든 잘 될 거예요.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러 가야 돼.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회사 생활 오래 했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이제 제 회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 그 이야기 잘했다. 너 개인 회사 하면 성공할 거야. 그때 제가 굉장히 힘을 얻은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가 저희 선배 얘기인데, 갑자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찍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이거 앞으로 가족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걱정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게 했죠, 부인한테. 그랬더니 뜻밖의 부인이,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맞아. 충분히 일했잖아요. 충분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이 장관이 그다음부터 굉장히 그 기운을 다시 차렸다 그런 얘기. 맞아요. 사람이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말 한마디에 감동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말을 들어만 줘도 맞아요. 속이 답답한데 그것도 굉장히 힘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당연히 경험 많지 않아요? 저는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듣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 상담사 교육을 할 때 가장 1번으로 강조하는 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러니까 누가 고민을 가져오면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계속 들어줘라, 그 사람 이야기를. 그러네. 나도 실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공직 생활할 때 어떤 민원인들 모임에 갔어요.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어떤 그 결격 사유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 통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사정은 딱한데 이게 관계 규정이나 이런 거로 봐서 금방 어떻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있지만 차마 말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듣다 보니 한 30분 이상을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이번 사정이 딱한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얘기를 다 한다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자기 얘기를 이때까지 다 해본 적이 없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처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본인도 이게 어렵다는 걸 다 알고 그런데 하소연 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맞아. 하는 걸 경험했어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창원 공장에 있을 때 협력업체가 한 100군데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한창 그 노사운동들 심하게 시작할 때가 돼서 거의 6개월을 폐업하면서 가동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회사의 의존도가 높은 협력회사들은 힘들잖아요. 그 아무리 회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파업이 끝나고 우리 이제 가동을 다시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정보 기운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3주 동안을 혼자 차를 끌고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들으러 다니고 얘기를 해주러 갔는데, 사실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나도 아는 얘기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듣고 얘기를 끝내고 했는데, 근데 의외로 나중 반응이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다 하는 얘기를. 이 듣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힘과 용기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과 격려죠. 칭찬 많이 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책이 나와서 유명했어요. 예, 나도 그 사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그 글을 쓴 분이 전직 대학교 총장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경험담을 적었어요. 충청도 어디에서 대전으로 중학교를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2등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때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성적표를 자식들이 이제 학생들이 들고 갔는데, 거기에 52등 그 숫자 이런 거를 이제 오자를 지우해가지고 52등이 돼버렸어요. 견조를 했구만. 네.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보여줬더니까 아버지가 보더니까 잘했구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고생해서 공부해서 공부를 이렇게 잘했는데, 자랑 겸해서 이제 동네 분들 잔치를 조촐하게. 일이 좀 커지네. 그래가지고 가만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뭐 아들이 가서 참 대전에 가서도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 하면서 뭐 가족수 받으니까 축하한다 뭐 어떻게 했어 옆에서 들었는데 조마조마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개학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린 마음에 다시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이분이 나중에 박사도 받고 총장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걸려서 아버지인데 나중에 그 이슈 죽고 그랬더니까 의외로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저는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칭찬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냥. 칭찬이라는 게 아까 고래도 뭐 춤춘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한번 워크숍을 하는데 그 기법이 있어요. 6명이 둘러앉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 5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면 B한테 또 다 칭찬해. 그러니까 한 6명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감을 물어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울어요. 자기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 준 사람 처음 봤다. 처음이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칭찬, 격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남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칭찬해라. 당신 훌륭하지 않냐? 거울 앞에 서서 야, 내가 보니까 너 오늘 아주 얼굴색이 밝고 좋아. 너 지난번에 너 프레젠테이션 잘했어. 이렇게 자기 칭찬하라 이거지. 그러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아침에 거울 보고 자기 칭찬 한 번씩 하고 출근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네. 그 일본의 뭐 재벌이고 아주 경영의 신까지 이렇게 얘기 들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잖아요. 파나소닉의 창시자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 상당히 이게 긍정적인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어려서 본인이 굉장히 몸이 약했고, 그렇지. 아주 가난했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4학년밖에 못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 신입사원이 회장님이 성공한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는 3가지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되겠다. 그래야 돈 벌고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난 항상 어려서부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강에 조심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난 주변의 사람이든 뭐든 배우는 자세를 했다. 이게 나를 성공시킨 거다. 난 이건 세 가지 은혜를, 당신들은 없는 이 은혜를 갖고 태어났다.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자기 자기 그러니까 일당의 자기에 대해서 그 자기 약점을 최대한도 자기 장점으로 그렇죠. 치환시킨 그런 맞아요. 셈이네요. 네. 우리나라 또 보면은 자살률이 높잖아요. 높아. 예? 세계에서 1등이죠. 뭐 소외된 사람, 좌절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그런 사람한테 가서 좀 창피하다, 뭐 그냥 얘기를 믿고 그냥 털어놔라. 털어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럴 사람이 아니 없다. 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심리 상담사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돼. 가서 일단 얘기를 해. 그러면 실제로 많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 최근 들어서 이제 고독사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고독사가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그 사연을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그렇죠. 상당 부분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친구들도 혼자 있고 외로운 친구들은 수시로 찾아가면서 전화를 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명절에 전화도 안 하는데 너 전화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가 너무 고맙더라고. 맞아요. 자, 그래서 힘과 용기를 주는 방법은 좋은 말 하고 잘 들어주고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힘과 용기를 주고 받는 길입니다. 맞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또 남한테도 힘과 용기를 주는 훌륭한 시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